자, 다시 비노 디자인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변수의 활용법을 봤어요. 그러면 CSS 작성한 거를 보면요. 우리가 은연중에 분명히 반복되는데 그냥 쓴 게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데 그냥 쓴 것들이 뭐가 있을 거냐면 일단은 긴 거 보면요. 폰트 패밀리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바꾼다라고 하면 변수 적으면 됩니다. 예, 적어볼게요. 레이아웃에 이제 위에다가 변수명이라고 해서 하나 더 잡을게요. variant 변수라고 해서 주석을 달아주시고요. 자, 루트 선택자에다가 변수명 body의 폰트라고 해볼게요. body의 폰트는 요거였거든요. 요가 타이틀의 폰트는 source sans pro였어요. 이렇게 변수를 화면과 같이 작성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저 변수명 필요한 곳에다가 넣어 볼까요? 여기 body의 폰트라는 변수명이 여기 있으면 되죠. 여기에 그러면 var 변수명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제목도 var 해서 타이틀의 폰트라고 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타이틀의 폰트라고 해서 넣어 주세요. 근간이 되는 폰트 바디의 폰트 사이즈가 14픽셀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바꾸면 한꺼번에 바뀌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요. 이 변수명을 여기다가 반영을 합니다. var 폰트 사이즈 반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잡는 것들은 색깔이에요. 색깔이나 크기들. 은연중에 여기에 색깔이 굉장히 똑같은 게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 디자인이 피그마였으면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피그마에선 스타일을 잡거나 컴포넌트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근데 포토샵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볼까요? 자, 컨테이너의 너비 있고요. 이거는 안 잡아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여기만 바꾸면 다 바뀌는 거니까 이건 변수하고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둬도 되고요. 색깔 볼게요. 이 색깔이 여러 군데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색깔이 9군데나 나오죠. 자, 저 색깔이 지금 타이틀 데코에서 이 사이트의 프라이머리 컬러인 것 같아요. 9군데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바꿀 때 우리는 지금 섹션 몇 개 작업 안 했는데도 9개나 있는데 나중에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일일이 바꾸는 것보다 얘가 변수명 잡혀 있었다면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잡겠죠? 이게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을요. 얘를 Ctrl H 해볼게요. Ctrl H 해서 이 색깔이 있는 곳은 다 뭐로 나오게? var primary color라고 바꿉시다. Ctrl H 했어요. 한꺼번에 9군데 모두 바꾸자고요. Ctrl H 하고 var 하이픈 2개 primary color. 그러면 모두 바꾸기 해볼까요? 이렇게 모두 바꾸기 합시다. 바꿨고요. 자, 그러면 위에 우리 올라가서 저 프라이머리의 컬러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프라이머리 컬러는 이거다 라고 해서 좀 전에 복사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의 컬러 확인을 했고요. 써봅시다. 오케이, 내려와 볼게요. 그 다음에 색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이야 뭐. 흰색을 바꾸면 될 것 같고요. 이 색깔 볼까요? HR의 색깔. 컨트롤 H 했을 때 일단 얘는 한 군데뿐이 없네. 패스. 아마 뒤에도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지금 디자인을 많이 안 해서 흰색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색깔 백그라운드 퀵링크의 백그라운드 색깔도 확인을 해볼게요. 얘 두 군데 있네요. 퀵링크의 색깔이 두 군데가 있어요. 색깔을 봤을 때 저게 지금 어느 부분이니 이게 메뉴에 A에도 있는 거였네요. 메인 메뉴에 A의 색깔.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에서 요 녀석의 색깔이에요. 그죠? 메인 메뉴에 A의 색깔. 얘도 바꿔볼게요. Ctrl H 하고 얘가 라이트의 텍스트 컬러라고 해볼게요. 라이트의 텍스트 컬러라고 해보겠습니다. 완전 흰색은 아니고 그보다 살짝 바꿔주셨으면 모두 바꾸기 했고요. 위로 올라가서 변수명 라이트의 텍스트의 C는 얘다 라고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사이트에서 레이아웃과 관련된 것 중에 아까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위아래 150의 수치가 있었어요. 그것도 변수로 잡아놓으면 컨텐츠와 컨텐츠 사이에
공간을 우리가 한꺼번에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캐드 해볼게요. 컨텐트에 패딩 BD라고 해서 150 픽셀에 0이 있었어요. 그냥 150 픽셀만 일단 넣어볼게요. 컨텐트에 PD라고 해서 변수명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면 150 수치가 있는 곳에 여기다가 바꾸시면 되겠죠? 150은 우리가 거기뿐이 안 썼으니까 150 픽셀이 있는 곳에는 var 해서 누굴 넣어줘요? 컨텐트에 pd 이렇게 넣어주자. 컨트롤 h에서 한꺼번에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150이 있는 곳은 변수명 컨텐트의 pd가 반영이 되게끔 모두 바꾸기 할게요. 모두 바꾸기 해서 여기에 반영이 이렇게 됐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디자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디자인을 참조해서 코딩을 하면서, 아, 이게 한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올 거다 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다 변수를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나오는 것들, 서너 번 이상 나오는 것들은 변수를 잡읍시다. 잘못해서 메뉴의 변수명 여기도 바뀌었네요. 150 다시 정할게요. 다음 섹션 봅니다. 오른쪽에 배경이 있군요. 이미지가 브라우저 넓으면 넓은 대로 이미지가 꽉 차야 될 것 같으니까 배경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볼까요? 해당 요소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미지가 지금 어떻게 잡혀 있나 볼게요. 그냥 저 사이즈대로 돼도 됐고요. 지금 보면 뭐 특별히 클리핑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 사이즈대로 그냥 저장할게요. 찾으셨습니까? 해당 이미지 찾으셨으면 얘가 서비스의 비지라고 저장을 할게요. 이름을 서비스의 비지라고 합시다. jpg로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마우스 우클릭 export as입니다. 마우스 우클릭 export as. 왜냐면 우리가 확장자를 지금 바꿔야 되니까 export as 해서 확장자를 jpg로 바꿔주십니다. export as jpg export all 해서 저장할게요. 이름은 서비스의 BG, 서비스의 BG라고 했습니다. 자, HTML 작성해 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가 웹 디자인 내용만 있다면 요걸 클릭했을 때 웹 디자인, 얘를 클릭했을 땐 프린트 디자인, 뭐 포토그래피 디자인 그렇게 나오는 걸로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가이드 잠깐만 꺼볼게요. 택과 비슷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세 개 중에 지금 두 번째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여기 프린트 디자인이 얘도 이거하고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게 하거나 그러고 오른쪽에 관련 이미지도 다른 게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 웹 디자인, 프린트 디자인, 포토그래피 대표 디자인이 오른쪽에 나오는 걸로 바꿔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해도 바뀌는 거고요. 이걸 클릭해도 바뀌는 거고요. 제목을 클릭해도 바뀌는 걸로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이미지가 그러면 3개가 있어야 되겠다. 비슷한 게 사실 여기도 있어서 디자인 무시하고 그냥 심플하게 갈까? 클릭했을 때 내용이 관련 이미지로 바뀌는 건 사실 지금 밑에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해보는 걸로 하고요. 여기는 얘를 무시합시다. 이게 지금 여기서 세분화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얘는 무시하고 그냥 컨텐츠를 배치하는 걸로 갈게요. 얘와 유사한 건 여기서 해서 여기에 제목과 설명과 그리고 이미지가 바뀌는 걸로 여기서 쓸게요. 오케이?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무시하고 내용은 크게 그럼 둘로 나뉘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아니시 전체가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아이콘은 저는 얘한테 붙어 있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아이콘도 사실은 이 아이템 하나하나에 맞춰 있는 게 맞겠네요. 얘를 이것 따로, 그러니까 이것 따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HTML을 짜면 잘못 짠 거예요. 그죠? 잘못 짠 거고 얘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하나, 여기 있는 거 하나 해서 둘로 나누고 볼게요. Our Services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작성할 때 앞서 우리가 작성했던 섹션 2에
여기 섹션 히스토리에 제목의 스타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은 디자인의 아니 HTML의 연속성을 생각을 해보면 옆에 아까 만들었던 그 뭐죠? 서비스의 비지를 굳이 비지로 안 가져와도 돼요. 굳이 비지로 안 가져오고 이미지로 그냥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조금 CSS가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위아래 패딩으로 가면 저는 요거 이미지로 안 가고 아니 배경으로 안 가져오고 이미지로 그냥 가져와 볼게요. 새로운 속성을 좀 써보려고 하니까 써볼까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고 해서 클래스명을 넣어 주십시오. 자, 저 클래스명에는 지금 컨테이너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전체 너비를 다 쓰는 거거든요. 그러고는 딱 반반 맞나? 디자인 좀 잠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네요. 반반도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너비를 그럼 지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배경색이 있거든요. 이 배경색은 누구의 배경색을 해주면 심플하냐면요. 그냥 이 전체 배경을 하면 심플합니다. 그러고는 여기 안에 컨텐츠 이렇게 만들고 너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어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는 둘로 나누긴 나눠야 돼요. 크게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눌 거예요. 해볼게요. 그러면 컨텐츠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텐츠라고 해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그냥 이미지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안에 지금 컨텐츠와 이미지는 딱 가로 배치가 돼야 하니까 두 개를 감싸는 부모한테 가서 디플렉스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다가는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아까 서비스의 비지 이렇게 했죠. 이제 장식이니까요. 별도의 알트의 내용은 적지 않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컨텐츠 안에가 중요해요. 컨텐츠 안에가 여기 안에서 위아래 패딩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 아래서 보시면 디자인에서 우리가 아까 여기 위에 공간, 여기 아래 공간을 똑같이 150으로 잡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의 높이가 잡히면 얘한테 높이 안 줘도 돼요. 근데 이미지로 가면 높이는 주긴 줘야 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한테다가 컨텐츠에 우리가 아까 PD가 있으면 위아래 150을 만들자라고 만들어 놓은 클래스명이 있으니까 넣어 주시고요. 자, 이거 안에서 요소들이 우측으로 배치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안에서 얘들을 배치할 때요. 여기 지금 저는 컨텐츠를 여기까지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거 안에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 주축에서 오른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얘를 justify content flex and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별도로 diav를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얘를 배치하겠다라고 해서 너비가 있긴 있어야 되겠는데 얘를 다 감싸는 부모가 여기에다가 이 너비를 주고 오른쪽으로 있으라고 해야 될 녀석이 있으면 낫긴 하겠네요. 얘들마다 너비를 각각 지정해 주는 것보다 이게 지금 패러그래프기 때문에 너비가 없으면 얘가 한 줄로 이렇게 길게 나올 거거든요. 감싸는 부모가 있어야 되겠네요. 넣겠습니다. 이너라고 해서 하나 더 만들게요. 감싸는 부모가 있어야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묶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안에 제목 넣어볼게요. 제목이 아까 누구랑 컨셉이 똑같은 거였냐면 여기 얘랑 똑같은 건데 바가 오른쪽에 있는 거였어요. 좀 전에 우리가 히스토리의 제목에 넣었던 걸 그대로 복사하고 클래스명을 write라고 바꿀게요. 오케이?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write로 바꾸면 우리 이미 CSS 짜놨죠? 예, 짠 나올 거고 넣어주세요. our services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위에도 대문자로 썼나? 아니네. 소문자로 쓸게요. 그 다음에는 목록이에요. 얘가 3개의 목록이 있는 거니까 리스트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복사한 다음에 3개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li 하나 만든 다음에 3개로 늘립시다. 자, li 하나를 보면 제목이 있고 설명이 있고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에서 li 하나의 구조를 보면 제목, 설명, 링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리스트라고 보면 얘들이 크게 둘로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클로 2개로 나뉘어 있어야 가로 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거 안에서 제목과 설명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둘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또 둘로 나눠 볼게요. 이미지를 저장을 안 한 것 같네요. 이미지 저장부터 합시다. 얘를요. 컨트롤 클릭해서 제 좀 잡아볼까요? 안에 아이콘 있고 일립스 원형 있고 그 다음에 얘 있고요. 나중에 CSS로 모두 다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만 저장하는 게 편하냐면 얘입니다. 안에 있는 아이콘만 저장하시는 게 용량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이건 나머지는 코딩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걔까지 저장하지 마시고요. 안에 있는 아이콘만 PNG로 저장할게요. 자, 얘가 웹의 아이콘이고요. 얘가 프린트의 아이콘이에요.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미지들이 정리될 때 어떻게 정리되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스프라이트 PNG를 만든 게 있죠. 그죠? 거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까먹었어요. 여기다가 넣을게요. 그러면 훨씬 더 용량을 줄일 수 있겠죠? 넣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옮겨올 거예요. 얘를 아까 아이콘 좀 가볼까요? 옮긴 다음에 위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옮겨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해서요. 요거 얘 찾으시고 찾았고 레이어 찾았고요. 마우스 클릭해서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하시고요. 데스티네이션을 아이콘의 스프라이트로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렇게 하거나 또는 만약에 이 탭이 아까 요 탭이 이 아이콘의 스프라이트가 만약에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돼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걸 끌고 이렇게 가도 되죠? 이렇게 가서 여기에 배치하셔도 돼요. 가지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콘도 같은 방식으로 가져갈게요. 선택하시고 끌고 탭에 가서 오른쪽에 넣고요. 사진기 아이콘도 끌고 가서 넣읍시다. 이렇게. 자, 종류별로 얘들을 좀 정리 좀 할게요. 가이드를 저는 한 30위치의 가이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고는 얘들을 위치를 좀 잡겠습니다. 모아 놓으려고요. 밑에다가. 자, 위에서 30픽셀 위치에 가이드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가이드를 이렇게 만든 상태입니다. 30픽셀 위치에 가이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서 얘들을 픽셀의 간격을 두고 배치를 해볼게요. 이것들을. 네, 이렇게 10픽셀의 간격을 두고 배치를 해봐 주세요. 저장한 다음에 얘 스프라이트 PNG로 다시 저장을 합시다. Export Save for Web 해서 저장을 해볼게요. 위에서 30픽셀 위치 아이콘과 아이콘 사이는 10픽셀씩 해서 간격을 동일하게 잡아줬으면 저장을 할게요. 기존의 거에 덮어씌우면 돼요. 기존의 아이콘 스프라이트 PNG에 뒤집어 씌웁시다. 리플레이스에서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TML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설명까지가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되고 얘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작성해 볼까요? 아이콘과 설명을 뭐라고 할까요? 일단 div로 묶을게요. 그래서 설명이라고 합시다. 설명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있고 이렇게 할게요. 얘가 동그라미가 있고 바깥쪽에 테두리도 있으니까 클래스명 아이콘에다가 넣을게요. 아이콘에다가 넣고요. 그거 안에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그 이미지 가운데 정확하게 와야 되겠고요. 얘한테다가 아이콘이라고 해서 스펜 태그를 해볼게요. 스펜 태그 이거를 아이콘의 서클이라고 합시다. 서클 얘를 아이콘이라고 할게요. 아이콘이라고 하고 아이콘이라고 할 필요 없겠다. 아이콘 서클 안에 스펜이라고 하면 공통을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스프라이트 이미지들은 다 클래스명이 얘가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죠? 스프라이트였나요? 스프라이트네요. 네, 스프라이트라고 해주시고 얘가 웹의 아이콘이에요. 웹이라고 해서 클래스명 하나 더 있어야 우리가 백그라운드의 위치를 파악해서 다르게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변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도요. 이게 쉽게 가는 방법이 이거 안에서 저 아이콘을 정 가운데 놓을 거예요. 저 가운데 놓을 때 디스플레이 플렉스하고 justify content center 만든 적이 없네. 만들고요. AIC는 만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CSS에서 그냥 한 줄을 넣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여기서 얘를 쓰는 것보다 HTML의 클래스명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CSS에 가서 누구한테 서비스 안에 UL에 LI에 DIV에 가서는 이라고 해서 가운데 놓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그게 더 타이핑을 덜 하겠어요. 여긴 이렇게만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그리고 얘가 웹 아이콘이라고 해서 그래도 내용은 있어야 되겠죠? 배경만 있는 건 반드시 그 배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안에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웹 접근성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아요. 됐어요? 에다가 제목이 있고요. 설명이 있어요. 제목이 있고 설명이 있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포토샵에서 복사해 오실게요. 넣을게요. 얘들은 다 더미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미 텍스트 넣어주시면 길이만 조금 다르게 해놨네요. 웹 디자인, 프린트 디자인, 그 다음에 포토그래피라고 해서 제목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웹 디자인, 로렘 해서 더미 텍스트 넣을게요. 길이는 각각 조금씩 다르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스트 하나예요. 웹 디자인도 소문자로 쓰고 대문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꿀게요. 복사할까요? 둘, 셋 바꿔주시고 제목 바꿔주세요. 웹 디자인 그 다음에 뭐였냐? 프린트 디자인, 포토그래피, 프린트 디자인. 여기도 그럼 프린트라고 바꿔주시고요. 여기도 프린트라고 바꿔서 아이콘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프린트. 세 번째 건 포토그래피라고 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토그래피, 포토라고 할게요. 포토, 여기가 프린트 아이콘. 자, HTML이 됐으면 CSS로 가볼까요?